12강 구름과 항공기 운항입니다. 먼저 구름하고 우리 항공기 운항하고 관계가 뭐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인지 좀 세부적으로 다루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시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구름, 특히 우리 시계 비행은 구름이 짙으면은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좋고, 아니면은 구름이 어느 한 지역에 있을 때는 우회 돌아서 가는 게 좋습니다. 거기를 얼마 안 된다 해서 뚫고 간다거나 그러다 보면은 예기치 않은, 굉장히 우리가 운항하면서 구름 속에 들어가면은 위치 감각이나 방향 감각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떤 계기를 보고 가게 되는데, 불안하니까 웬만하면은 피하거나 아니면은 시간을 늦춰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운형 어떤 구름 모양 중에서 뭐 층운이나 또는 층적운, 층이 쌓여 있는, 또는 난층운, 적운, 정난운과 같이 구름 속에는 습기가 많아서 항공기 기체와 기온차가 5도 이상 되면은 기체의 온도하고 여기 어떤 구름의 온도가 5도 이상 되면은 구름 속에서 동체의 착빙 현상이 나타납니다. 착빙이란 것은 동체에 물방울이 얼어버리는 거죠. 그래 얼음이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 이렇게 기온차가 5도씨 이상 되면은 구름 속에 있는 물방울이 기체에 얼어붙어서 날개에 얼어붙으면은 위아래로 흐르는 공기가 얼음이 미세한 얼음이지만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동체가 흔들리게 되고, 이러면서 양력이 줄어들고, 얼음이 예를 들어서 엔진 입구에 생기면은 엔진에 공급돼야 할 공기량이 부족하니까 출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실제로 거기에 보면은 속도 측정하는 피토관이 얼어버리거나 또는 고도 측정기가 얼음으로 막혀버리면은 제대로 된 어떤 계기가 작동하기 힘드니까 거기에서는 굉장히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피하라, 이제 그런 말이죠. 안테나가 얼어가지고 교신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대개 이제 조종사 운항 중에 불가피하고 예기치 않게 항로상에 정난운이 펼쳐 있는 것을 발견하면은 즉시 관제센터에 연락을 취하고, 될 수 있으면 조종사도 구름을 비켜가야 합니다. 이게 이제 비구름은 보통 저기압 중심이 있으니까 강수로 인해서 어차피 시정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시계 비행을 하지 말아 합니다. 될 수 있으면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는 우박입니다. 우박은 직경 5에서 50mm 작은 얼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어떤 뇌우, 번개 같은 것이 발생해서 성숙, 점점 커지고 다시 없어지고 쇠퇴 과정을 거치는 중에 한 단계로 발생되며 지상에 도달하기 전에 거의 녹는데 실제로 많이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박의 크기가 클수록 상승 기류가 강해지고, 과냉각 덩어리가 클수록 구름의 두께가 크다. 상식적으로 그럴 것 같지요. 그래서 구름 상층 정점 부분, 꼭대기 부분에 높게 형성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그림과 같이 우박이 예상되는 지역은 모루구름이 형성된다. 모루라는 게 이게 이제 우리 대장간의 모루, 우리 망치로 두드려 펴거나 할 때 쓰는 이제 엠빌, 그 모루죠. 이렇게 모루 모양으로 쓰죠. 여기에 칼 쇠나 놓고 위에서 망치로 때리는 그런 모루를 말합니다. 이 모루 모양으로 돼 있다 해서 모루구름으로 말합니다. 영어로 엠빌. 그래서 이제 이런 우박이 예상되는 지역은 모루구름이 형성된 바로 아랫부분에서 우박이 형성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 운항 시에는 모루구름 밑에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실제로 모루구름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만나면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하지만은 불가피한 경우는 정난운 위쪽으로, 이보다 더 위로 올라가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루구름을 충분하게 비키는 것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구름의 어떤 안정과 불안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름은 크게 층운형 구름, 층층이 쌓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적운형 수북이 쌓인 구름,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이제 모루 구름은 여러분 이제 보셨죠?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이렇게 모루 모양으로 되어 있는 구름이고, 그리고 바람이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니까 구름이 날려서 이렇게 오른쪽이 끝이 이렇게 나오겠죠? 모루 모양으로. 바람의 방향은 이 모양 구름을 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대개 이 부분, 구름을 날리는 부분 아래에서 우박이 내릴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절대 밑에나 하늘이 보인다 해서 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다시
층운형 구름이라는 것은 안정된 대기는 공기의 어떤 수직 운동을 억제합니다. 대기가 안정되어 있으면 수직 운동이 안 되겠죠. 가만히 있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서 생성된 구름은 대개 수평으로 됩니다. 안정된 대기에서는 구름이 수평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부의 어떤 냉각된 대기 안정과 함께 안개를 만듭니다. 안정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바람 분 날에는 안개가 없죠. 강가에 가더라도 바람이 없이 잔잔할 때 보면 안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후에 바람이 불면 안개는 사라지죠. 그래서 안정된 공기에서 안개가 생긴다. 그 다음에 안정된 공기에서는 구름이 수직으로 안 가고 수평으로 된다. 이제 그것을 특징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군형 구름은 불안정한 대기는 공기 어떤 수직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적이라는 것은 쌓을 적에 위로 가서 쭉쭉쭉 쌓는다 그 말이니까 위로 높이 솟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대기는 공기 수직 운동을 일으키니까 저군형 구름을 형성합니다. 수직 높이가 높다 그 말은 불안정층이 그만큼 깊다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저군형이 얼마나 위로 어디 솟았냐에 따라서 얼마나 불안정하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름의 관측 방법은 구름의 운량, 양, 그 다음에 운형, 구름의 모양, 운고, 구름의 높이 이런 것들을 관측해서 먼저 전체 운량, 전체적인 구름의 양을 관측한 다음에 낮은 구름에서부터 높은 구름 순서로 관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예를 들어서 높이가 같은 구름이 두 종류 이상이 있을 때는 어떠냐? 높이가 같으면은 구름 양이 많은 것부터. 그럼 모양은 어떻게 하냐? 조금 전에 이 앞에 단어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 운행이 10가지가 있습니다. 기본 구름의 모양이. 그 중에서 비슷한 걸로, 그 중에 어떤 것이 비슷하냐 해서 그 모양으로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되게 이제 야간에는 구름이 확실하게 안 보입니다.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하냐? 되게 주간 구름에 준해서 별빛이 안 보인다 할 때는 거기는 구름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추정을 합니다. 야간에는 구름이 잘 안 보이는데 하늘을 봤는데 어느 쪽에는 별이 있고 저 별이 없으면 별이 없는 쪽은 구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고, 구름의 높이죠. 일반적으로 관측소, 이제 관측하는 장소 지면에서 구름 밑면까지 높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100피트 단위로 우리가 말을 하고 있죠. 단위는 100피트 단위입니다. 운고는. 20 하면은 20피트가 아니라 20 곱하기 100, 2000피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름의 어떤 외관에 의해서 추정하는 운고는 확실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비슷비슷할 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운고를 모르니까 그럴 때는 높이가 정확한 우리가 알고 있는 옆에 뭐 가까이 있는 산 높이는 우리가 알죠. 그래서 높이가 알려진 산이나 또는 어떤 기구나 어떤 평소에 주위의 어떤 지형을 잘 알고 있으면은 그 고도하고 비교해서 비슷하다. 정확하게 하려면 뭐 측정 장치가 있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높이를 산정을 합니다. 높이 단위는 100피트다. 30 그러면은 30피트가 아니라 30 곱하기 100에서 3000피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름과 수직 시정입니다. 수직 눈으로 보이는 것을 시정이라고 한다 했죠. 구름이 많으면 안 보이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은 먼저 운량, 구름량입니다. 전체 하늘에서 구름이 가려진 부분을 옥타로 표현한다. 옥타라는 것은 대개 우리가 8분의 1을 8개로 쪼갠 걸 옥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량은 단위인데 전체 하늘의 8분의 1을 덮는 양을 우리가 보통 옥타다. 옥타라는 단위는 8개 조각 중에 하나, 8조각 중에 하나, 8단위로 나눈 것을 옥타라고 합니다. 표현하고 운저 고도가, 구름 바닥 고도가 비슷한 운층, 구름층에서 바닥이 높이가 비슷한 것, 그것이 산재했을 때는 전부 동일 고도로 간주해서 모두 합해서 운량을 결정하면 된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난운과 다른 어떤 구름 모양이 이제 동일한 고도에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정난운, 왜 정난운으로 비슷할 때 정난운을 하냐면 정난운이 더 위험하니까 위험한 걸 위주로 해서 정난운 이제 CB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정난운을 먼저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운량이 동일 고도에 있는 운량은 모두 합체합니다. 뭐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하면 8분의 1이라고 한 게 아니라 8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8분의 3. 그 다음 정난운하고 탑상 저군이 같은 고도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합니다. 비슷한 것은 같이 모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좀 자세히 이제 나와서 이것은 이제 가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데 운량의 표시 방법입니다. 자, 옥타라는 것은 그냥 8분의 1 조각이다 그 말이니까 8분의 1에서 8분의 2 옥타 그 말은 전체를 8개로 하늘을 8쪽으로 쪼갰을 때 8개로 나눴을 때
8분의 1에서 8분의 2 정도다. 그럴 때는 우리가 Q라고 합니다. Q란 말은 적다고 말이죠. FEW로 표시를 합니다. 운량을 표시할 때. 그 다음 8분의 3에서 4. 8분의 3에서 한 절반 정도. 8분의 3은 절반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스캐터, SCT라고 표시하는데, 스캐터란 말은 보통 우리가 뿌리는 거, 씨 뿌리고 하는 것보다 스캐터라고 하죠. 흙 뿌려야겠다, 뿌려졌다고 말이죠. 전문 영어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8분의 5에서 8분의 7 정도 되면은 브로큰이라고 해갖고 BKN으로 표시합니다. 브로큰이란 말은 결국은 상층이 거의 안 보이는 경우죠. 8분의 7 정도 돼버리니까. 거의 하늘이 이제 덮인 정도, 다 덮지는 않고, 그럴 때가 브로큰입니다. 그 다음에 8분의 8 옥타란 말은 8분의 1이죠. 전체 다 접힌 거죠. 이럴 때는 오버캐스트. 이런 경우는 잔뜩 그리는 경우, 하늘 전체가 구름인 경우가 OVC입니다. 오버캐스트. 자, 아시겠죠? 8분의 1에서 2는 퓨, 8분의 3에서 4는 스캐터, SCT, 8분의 5에서 7은 브로큰, 8분의 8은 오버캐스트. 딴 데는 2인데 2, 4, 6이 아니라 브로큰은 상단에서 3개로 해서 8분의 5에서 7까지입니다. 5, 6, 7. 그 다음에 오버캐스트 전체는 8분의 8. 거의 하늘이 안 보인다, 약간 보인다, 거의 안 보인다 할 때는 브로큰, 다 안 보인다 할 때는 오버캐스트죠. 자, 그 다음에 운형, 구름의 모양입니다. 되게 이제 중요한 대류로 인해 생긴 구름 이외의 구름 형태는 식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이제 대류운이라는 것은 되게 이제 정난운이 이제 대류운인데, 이런 경우는 뭐 CB, 또 연직으로 크게 이제 배추 모양으로 탑상적으는 TCU로 표현한 것은 우리가 앞에 단원에서 배웠습니다. 한번 혹시 생각이 안 나면은 앞에 한 9단원 정도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있을 겁니다. CB, 예를 들어서 대류 현상으로 나오는 대류운, 그것은 이제 정난운, 또는 여기에서 연직으로 위로 크게 확장된 어떤 배추 모양으로 된 탑상적운, 그런 것은 TCU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런 탑상적운, 타워링이라는 것은 탑이죠. 타워링 큐뮬러스, 이것에서 TCU를 쓰고 있는데, 큐뮬러스 CU를 쓰는데, 이러한 구름 형태를 묘사하기 사용되는 이카오 약자다. 이카오에서 정해진 약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는 CB, TCU.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BKN020CB다. 이렇게 우리가 구름이 나왔다 하면 이거 뭐냐면 BKN은 뭐예요? 브로큰이죠. 8분의 5에서 8분의 7. 그러니까 거의 하늘이 덮어져 있다. 높이가 얼마? 020인데 단위가 얼마나 있어요? 100이라 있죠. 그러면은 20이 아니라 29가 되니까 2000피트. 구름 바닥 높이가 2000피트고, 그 구름은 뭐냐? CB다 이겁니다. CB라는 구름이 2000피트 바닥을 가지고 브로큰으로 거의 덮여 있다. 이 상태를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브로큰 020 CB.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보면 퓨 030 TCU 하면 이제는 이건 알겠죠. 퓨라는 것은 8분의 1에서 8분의 2 정도 된다. 030이라는 것은 높이죠. 구름 바닥 높이 30피트가 아니라 얼마? 39곱하기 100에서 3000피트. 바닥 높이가 3000피트고 그 모양은 TCU다. TCU는 뭐라 했어요? 탑상저군이다. 앞에 있는 CB는 정난운이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구름 모양이 확실히 기억이 안 나면 앞에 단원에서 이미 다 했기 때문에 한번 돌아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구름의 어떤 운량은 보통 운층별로 보고하기 위해서 반복될 수 있는데, 구름 수는 한 3개를 초과하지 않고, 너무 많으면 정신없으니까 보고해야 할 어떤 구름 수는 되게 이제 3개를 초과하지 않고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운량에 관계없이 최하층을 기준으로 한다. 제일 밑에서부터 합니다. 그 다음에 8분의 3 이상이 되는 다음층, 8분의 5 이상 되는 다음층,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서는 얼른 어떤 이해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에 3개에 보고되지 않은 중요한 대류운은 조금 전에 대류 현상 나온 거예요. 뭐 CB하고 TCU가 있다 했죠. CB는 뭐 정난운, 아무튼 이것은 별로 안 좋다 했죠. TCU도 탑상 저분이니까 별로 안 좋고, 이런 경우는 반드시 보고돼야 하고, 안 좋은 것은 보고를 해야 합니다. CB, TCU, 대류운은 반드시 보고돼야 하고, 이때는 3개 층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기 때문에 3개 층이라는 기준 없이 있는 대로 다 보고를 해라 이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운량이 8분의 1이다. 8분의 1이면 뭐예요? 퓨죠. 그 다음에 운고가 500피트다. 그 말은 바닥이 500피트니까 이때는 500으로 써야 해요? 아니죠. 100단위니까 5로 써야죠.
그래서 퓨 005 아시겠죠? 퓨 005. 여기서 구름의 종류는 여기는 안 나왔죠. 그냥 무조건 운량만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층운이고 그 다음에 운량이 8분의 2 이것도 퓨죠. 그 다음에 온고가 1000피트면은 010으로 하면 되겠죠. 100단위니까 정난운이다. 뭐 CB.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운고가 1000피트다. 그 말은 010으로 표시하면 되고, 그 다음 정난운이니까 뭐 CB. 그 다음에 운량이 8분의 3이다. 8분의 3은 조금 전에 얼마였죠? 8분의 1, 2는 P였고 8분의 3이면은 3하고 4는 스캐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스캐터 SCT고 높이가 018이면은 뒤에 00도 붙이니까 1800피트. 그 다음에 이게 또 예를 들어서 뭐 저군으로 계속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저군되어 있고 브로큰. 그 다음에 브로큰으로 025 이 말은 브로큰 상태고 2500피트다. 충저군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부 보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름의 양은 이런 식으로 보고하면 됩니다. 되게 어떤 층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 예를 한번 더 들어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면은 500피트 고도에 0.1에서 2다. 아니 1에서 2 옥타다. 그 말은 8분의 1에서 8분의 2니까 퓨죠. 퓨에 500피트니까 5. 그 다음에 1000피트에 이것도 1에서 2면은 퓨죠. 퓨 010. 그 다음에 정난운이다. 이것이 정난운이니까 CB. 그 다음에 1800피트 018 여기에 03에서 4니까 스캐터. 그 다음에 2500피트 25에다가 고도 5에서 7이니까 5에서 7이면은 뭐예요? 브로큰이죠. 이렇게 보고를 하면 된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구름은 대개 여기서 보면은 고도 오름차순으로 아래 구름부터 위 구름으로 보고를 하면 됩니다. 근데 구름을 나타낼 때 특별한 어떤 경우에는 용어가 있습니다. 뭐 카복, 캐복, 카복이라는데 이것은 실링, 천장 높이, 하늘 높이, 구름 높이죠. 그리고 비지빌리티, 시정, 눈에 보이는 것이 OK다 해서 CAVOK. 카복 이 말은 아무튼 시원하게 잘 보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카복이라는 우리가 이제 어떤 용어를 쓰는데 이것은 시정이 눈에 보이는 것이 10km 이상, 10km 이상 눈에 보이고 확실하게 보이거나 아니면은 5000피트 또는 가장 높은 최저 구역 고도보다 더 높은 고도 이하의 정난운이나 구름이 없을 때 또는 중요한 기상 현상이 없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카복이라 한다 이겁니다. 카복. 이건 전문 용어 가끔 나올 수 있어요 시험에. 그래서 약어 카복 사용이 부적절할 때 이것이 잘 보이긴 보이는데 애매하다 할 때는 SKC나 NSC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SKC나 NSC는 뭐냐? SKC는 스카이 클리어, 하늘이 맑음 그러죠. 그 다음에 이것은 NSC는 No Significant Cloud, 뭐 특별한 구름이 없다 그 정도로. 카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제 확실하게 깨끗한 건데 그 정도도 맞기는 한데 애매하다 할 때는 SKC나 NSC로 표시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럼 SKC는 구름이 없는 맑은 상태지만 시정이 10km 이하다. 10km 이상이면은 카복인데 10km 이하고 막다. 10km에서 카복이라기는 조금 부족하다 할 때 SKC. 그 다음에 NSC는 특별 사항이 없다 그 말이니까 5000피트와 당해 고도 최저 구역 고도 중에서 더 높은 고도 이하의 운항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구름이 없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시정을 제외하고는 카복하고 비슷하다. 시정만 빼면은 나머지는 이 정도 비슷하다 할 때는 그냥 여기서 NSC로 할 수가 있다. 그럼 여기에는 없는데 뭐 NSW는 뭐냐? Near Significant Weather, 날씨 이겁니다. 그래서 비, 눈, 뇌우, 벼락이죠, 천둥 이런 등 특별한 일기현상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날 것 같다 할 때는 NSW다. 다시 말해서 운항에 영향을 줄 만한 특별한 일기현상이 없다. 이제 지금 현재 있긴 있지만은 곧 끝날 것이다. 그런 정도는 이렇게 쓸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SKC는 우리가 수동 관측소에서 맑을 때
그다음 뭐 CLR 그런 CLR이라는 게 쓰는데 그럴 때는 뭐 자동 관측소에서 맑을 때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노프라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연습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항공 기상 보고에서 구름의 저변 높이 보고는 어떻게 하냐? 관측소 표면에서부터 높입니다. 관측소에서 높이. 뭐 해발 몇 미터 그런 게 아니고 관측소 표면 그때 봤을 때 높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 안정된 공기의 특성이 아니다. 안정된 공기라는 것은 대기 이동이 없는 거죠. 층운형, 층층이 쌓인다 했죠. 저운형은 불안정이라 했죠. 하늘로 쭉 올라가는 공기가 솟아오르니까. 지속성 강우. 안정될 때 비가 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어떤 안정될 때 비가 옵니다. 우리가 보면은 안정됐다면 맑은 거 아닌가 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속적인 강우, 잔잔한 기류 이런 것이 안정된 공기고 저군현 구름은 구름이 뭐 하늘로 막 올라가는 거니까 쌓여지는 거니까 불안정하다. 안정된 공기다 그러면 가만히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운량 어떤 표시 중에 틀린 것은 0이다 8분의 0이다 그럴 때는 스카이 클리어 SKC 쓸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1에서 2면은 퓨 3, 4면은 스캐터 5, 6, 7은 뭐라 했어요? 5, 6, 7은 브로큰이라 했죠. 오버캐스트는 8이고 브로큰. 그래서 이거 4번 틀렸습니다. BKN이 맞죠. 그 다음에 4번 구름 속에 심한 요란과 강우가 있어서 조종사가 피해야 할 구름은 뭐냐? 어떤 걸 피해야 했어요? 정난운이 생기면은 관제소에 신고를 해야 할 정도로 피해야 한다. 안 좋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2500피트 고도에 5에서 7이다 그 말은 5에서 7이 뭐였어요? 브로큰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2500피트면은 뒤에 100단을 띄우니까 25하고 브로큰이니까 BKN하고 두 개 있는 게 뭐죠? BKN 25 1번이 답이죠. 그러죠? 브로큰 025. 이제 연습은 좀 해봐야겠지만은 이해는 되시죠? 항공 기상이 알고 보면은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처음에 우리가 몰랐기 때문에 그러지 알면은 다 쉬운 내용입니다. 아무튼 건강하십시오. 여기서 12강 마치겠습니다.